근데 여러분들은 치아를 뽑고 그대로 방치하신다면 나중에 치료 비용이 2배 이상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치과에 임플란트를 하러 오시는 환자분들의 50% 이상은 이 사실을 모르고 지내시다가 결국 원래 치료 비용의 2배 이상을 들여서 치료를 하곤 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고 이해를 하신다면 여러분은 돈을 버는 것입니다. 왜냐면 2배 가까이 비용이 들어갈 것을 막을 수 있으니까요. 그 이유는 바로 네, 안녕하세요. 치과 알려주는 남자 정나무입니다. 여러분은 치아가 흔들리고 아프시면 어떻게 하시나요? 이 영상을 누르신 분들은 대부분 발치, 즉 치아를 뽑아본 경험이 다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치아를 뽑고 그대로 방치하신다면 나중에 치료 비용이 2배 이상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치과에 임플란트를 하러 오시는 환자분들의 50% 이상은 이 사실을 모르고 지내시다가 결국 원래 치료 비용의 2배 이상을 들여서 치료를 하곤 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고 이해를 하신다면 여러분은 돈을 버는 것입니다. 왜냐면 2배 가까이 비용이 들어갈 것을 막을 수 있으니까요. 그 이유는 바로 발치 후에 주변 치아가 조금씩 움직이기 때문인데요. 여러분은 치아를 뽑게 되면 그 주변 치아, 즉 옆에 치아와 반대편의 치아가 조금씩 이동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혹시 알고는 계셨지만 그냥 방치를 하시는 건가요? 이를 방치하면 치료 비용이 2배 이상 들어간다는 것은 아시나요? 사실 이에 관한 영상을 찍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발치 후에 빨리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리고 최대한 비용을 아끼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치아는 발치를 하게 되면 주변 치아들이 서서히 움직이게 됩니다. 해당 치아보다 뒤의 치아들은 앞으로 쓰러지게 되는데요. 보통 치아들은 앞으로 이동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치아의 전방 이동이라고 하는데요. 또한 발치한 치아의 반대편 치아들은 점점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즉 아래쪽 치아를 발치하게 되면 반대쪽에 있는 위쪽에 있는 치아가 아래쪽으로 이동을 하고 위쪽에 있는 치아를 발치한다면 그 반대쪽 편인 아래쪽 치아가 위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런 치아의 이동은 나중에 복합적으로 일어나게 되면서 때로는 치아가 회전을 하기도 하고 볼 쪽이나 혀 쪽으로 복합적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심한 경우는 결국 돌이키기 힘든 경우가 있는데요. 돌이키기 힘들다는 이야기는 이동한 치아들을 발치를 해야 하는 상황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치아가 이동하는 속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1년만 지나도 정말 많이 이동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1년, 2년이 지나도 미세하게 이동을 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 이동을 하긴 한다는 것입니다. 빨리 치료를 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결국 치아의 이동은 비용이 2배 이상 들어가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치아의 이동은 결국 추가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치아가 이동한 정도에 따라서 필요한 3가지 치료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해요. 치아는 이동 정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치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치아를 구강 내에서 그냥 다듬는 것입니다. 이는 치과 의사가 직접 치아의 모양을 다듬어서 높이를 맞추거나 앞으로 기울어진 경우는 치아 사이 모양을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것인데요. 이렇게 하는 경우는 치아가 별로 이동을 하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즉 치아를 그냥 다듬는 양이 치아 자체에 큰 영향이 없다고 판단이 될 때 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치아가 많이 내려와도 내려온 정도만큼 그냥 깎아버리면 안 돼요? 네, 안 됩니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치아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요. 치아는 겉부분이 범랑질이라는 단단한 부분이 있고 그 안쪽에는 상아질과 치수라는 구조물이 있는데요. 치아를 다듬는 것은 최대한 이 범랑질 안에서만 해결을 해야 합니다. 이를 치과 용어로는 에나멜로 플라스티라고 하는데요. 이 이상 치아를 갈아내거나 한다면 치아에 무리가 가고 이는 치아가 시리거나 아플 수 있는 원인이 됩니다. 그 이유는 상아질과 치수는 치아 안쪽에 있는 구조물로서 치아의 신경과 밀접하고 우리가 보통 치아가 시리거나 통증이 있는 경우는 충치 또는 치아에 금이 간 것이 이 상아질과 치수에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이때는 신경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여기서 두 번째 치아가 이동했을 때 해결하는 방법이 나오는데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신경치료를 한 후에 크라운 치료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치아가 어느 정도 이상 움직인 경우에는 신경치료 후에 크라운 치료를 진행해서 치아의 모양을 재건시켜 주어야 합니다. 크라운 치료란 환자분들이 보통 치아를 씌운다고 표현을 하는 치료인데요. 치아를 전체적으로 다듬어서 그 위에 왕관같이 씌우는 치료를 말합니다. 크라운 치료를 통해 치아의 방향, 크기, 높이 등을 전반적으로 맞추는데요. 일정 수준 이상의 치아 이동은 단순히 치아를 다듬는 것으로 해결하기 힘듭니다. 범랑질을 넘어서는 치아의 삭제는 치아를 시리게 하거나 통증을 일으키게
느끼게 됩니다. 결국 신경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고, 신경치료 후에는 치아 모양을 잘 잡아줘야 임플란트 치료 후에 식사 시 최대한 불편감을 없앨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치아의 모양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치아는 각자의 위치에 맞는 자기만의 모양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다 이유가 있듯이 괜히 치아의 모양이 이렇게 생긴 게 아니에요. 잇몸에서부터 올라오는 곡선, 치아 안의 뾰족한 부분, 이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제가 다시 영상을 나중에 찍어보도록 할게요. 여튼 크라운 치료를 통해서 치아의 모양을 제대로 살려줘야 음식물이 제대로 씹힐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치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이동한 경우에 하는 방법인데요. 이건 사실 방법이라기보다 그냥 포기하는 것입니다. 즉, 세 번째 방법은 그냥 치아를 발치를 하는 것이에요. 항상 환자분들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이야기인데요. 이동이 심하게 된 치아를 살려서 쓰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살려도 큰 의미가 없고 오히려 불편감을 줄 거라고 판단이 되면 그냥 발치를 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심하게 기울어진 치아는 크라운 치료를 통해서 아무리 치아를 다듬어도 그 모양을 바로잡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심하게 정출된 치아는 뿌리 부분이 이미 잇몸 밖으로 많이 나와 있어서 치아 자체가 튼튼하게 있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살려서 쓰지 못할 정도로 심하게 이동한 경우는 그냥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플란트를 통해 치아의 모양과 위치, 교합의 높이를 잘 맞춰 주어야 치료 후에 불편감 없이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발치 후의 치아 이동과 그 정도에 따른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기준 같은 것은 따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치과 의사의 경험과 판단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역시 치과 의사마다 치료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치과에서는 발치하고 그냥 임플란트를 하자고 할 수 있고, 어떤 치과에서는 신경치료 후에 살려서 쓰자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종종 환자분들은 발치를 하자고 하면 깜짝 놀라면서 도망가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충분한 설명으로 이해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무조건적으로 발치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하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발치를 해야 만족할 만한 치료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해당 치과 의사의 진단을 믿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주제는 앞으로도 많이 다룰 예정입니다. 왜냐면 이렇게 이동한 치아를 고려하지 않고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에 오히려 임플란트 후에 불편하게 되거나 임플란트 주변 다른 치아들까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은 좋은 치과 의사를 만나서 그런 치료를 최대한 피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